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로 구현된 이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얘를 분석해서 실행 결과를 쓰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실행 결과 보니까 출력하는 거 보니까 시스템 아웃 프린트F에서 이게 이렇게 써져 있죠. 출력문이 써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뭘 출력해라? 합이라는 걸 출력해라. 합이라는 거를 정수용으로 그렇게 출력해라. 해서 여기 보니까 지금 int에서 a라는 배열을 만들어요. 2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그때 초기 값으로 지금처럼 11, 12, 13, 14에서 요 값을 첫 번째 행에 집어넣고 두 번째 행에는 21, 22, 23, 24에서 요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a라는 배열에다가 이렇게 값을 집어넣고 그것들을 이제 합을 구하나 봐요. 해서 int라고 해서 a라는 배열 2차원 배열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초기값을 선언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11, 12, 13, 14, 21, 22, 23, 24에서 이렇게 각각 행에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nt 합은 0이다 라고 해서 합에다가 이제 초입값 0 넣어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포문이 나왔죠. 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보니까 또 포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포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해서 포문 안에다가 또 포문을 썼습니다. 포문 안에다가 또 포문을 쓰게 되면 바깥쪽 포문이 한 번 실행되는 동안 이 안에 거 전부 다 실행되죠. 그리고 이 안에 거, 이 안에 포문을 싹 다 실행시키고 나서 빠져나가면 이제 다시 첫 번째 포문으로 가서 첫 번째 포문이 한 번 더 실행되는 거죠. 그때 이제 두 번째 얘가 이제 실행이 될 때 그 안에서 이 안에 있는 포문은 또 여러 번 반복 실행될 거고요. 또 포문을 빠져나가면 이제 또 첫 번째 포문으로 가서 첫 번째 포문을 또 실행해 주고 이 안쪽에 있는 이 포문은 이제 또 여러 번 실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나온 이 포문이 향상된 포문이요.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배열 이름 A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다가 int I 하고 이렇게 첨자가 들어갈 위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향상된 포문에서 이렇게 배열 이름 이렇게 A라고만 이렇게 쓰게 되면 A라는 배열은 2차원 배열로 돼 있잖아요. 2차원 배열로 돼 있을 때는 이 첫 번째 포문은 이제 이 A라는 배열의 행수만큼 행의 개수만큼 이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행의 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포문은 두 번 실행될 겁니다. 두 번 실행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실행될 때 여기서 이제 배열 i라는 배열을 초기값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요 a라는 배열의 첫 번째 행 있죠. 첫 번째 행에 보게 되면 이 11, 12, 13, 14하고 요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데이터를 i라는 배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첫 번째 행만 봤을 때는 얘가 이제 1차원 배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i라는 요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그 1행에 첫 번째 행에 있는 거 얘를 전부 다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포문으로 들어갔더니 지금 여기서는 i가 1차원 배열이잖아요. 1차원 배열일 때 그 1차원 배열의 각각의 요소들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그거를 이제 j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요 첫 번째 포문에서 얘를 처음 만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i라는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a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들이 이 1차원 배열로 i라는 배열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번째 포문, 요 안에 있는 요 포문에서 i라고 쓰게 되면 i가 또 배열 이름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1차원 배열이요. 1차원 배열일 때는 이 i라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그 요소 개수만큼 이제 반복 실행되는 거고 그때 반복 실행하면서 그 배열의 그 i라는 배열의 첫 번째 기억 장소부터 마지막 기억 장소까지 그 값들을 j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개수만큼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j라는 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합에다가 더해줘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쭉 반복 실행하게 되면 11 더하기 12 더하기 13 더하기 14 그게 이제 될 거고요. 이 포문이 끝나고 다시 첫 번째 포문으로 올라가서 다시 얘를 만나게 되면 A라는 배열은 지금 2행 3열짜리잖아요. 행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21, 22, 23, 24 하고 이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가 또 i라는 배열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i라는 배열에 이제 값이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번째 포문을 또 만나게 되면 요 i라는 배열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이 요소 개수만큼 이제 반복 실행하면서 그때 이 배열의 첫 번째 기억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들어있는 값들을 전부 다 j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집어넣고 그 j라는 변수를 어디다가 더해줘라. 합에다가 더해줘라 해서 21 더하기 22 더하기 23 더하기 24 해서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이 요소들의 전체 합이 전부 다 구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A라는 배열은 행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딱 두 번 반복 실행되고 이제 그냥 끝나버릴 겁니다. 해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F에서 이제 합이라는 거 출력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배열 A라는 배열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때 합에다가 초기값 0을 집어넣고 시작을 했죠. 해서 합은 맨 처음에 이제 0이라는 값을 갖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 이제 두 개가 나왔죠. 첫 번째 포문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반복 실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두 번째 반복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실행되는 거죠. 그때 포문에 들어가서 A라는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A라는 배열은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행의 개수만큼 이제 반복 실행이 돼요. 해서 만약에 행이 만약에 5개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5번 반복 실행할 거고,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10번 반복 실행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행이 2행, 2개의 행밖에 없기 때문에 2번 이제 반복 실행할 겁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얘를 만나게 되면 I라는 정수형 배열을 만들어라.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그 1차원 배열에다가 A라는 배열의 0번째 위치에 있는 이 첫 번째 행이죠. 이 데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I에 전부 다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해서 처음에 요 INT의 I하고 얘를 만나게 되면 I라는 배열을 만나게 되면 지금 I라는 배열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지금처럼 그 I라는 배열에는 11부터 14까지 그렇게 데이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두 번째 포문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I라는 배열이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소 개수만큼 이제 4번 반복할 거예요. 요소가 4개니까 4번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첫 번째 요소의 값을 J에다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다시 반복문을 또 만나게 되면 10이라는 요 값을 J에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또 반복문 또 만나게 되면 13을 집어넣어라. 또 만나면 14를 집어넣어라 해서 그 요소들의 실제 값들이 이 J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될 겁니다.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얘를 땅 하고 만나게 되면 이제 I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 11이요. 11이 이제 J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11이라는 값을 합에다가 더해줘라. 합은 지금 0인데 11을 더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1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문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이제 J라는 변수는 이제 두 번째 요소 이 10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 10이라는 값을 어디다가 더해줘라? 합에다가 또 더해줘라. 해서 11 더하기 12 해서 이제 23 하고 그렇게 이제 합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복문 실행하러 올라가면 이제 J라는 요 변수에서는 13이라는 요 요소 값을 가질 거고요. J가 13일 때 이제 그 J의 값을 합에다 더해줘라. 해서 합에는 지금 원래 13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J의 요소 값은 지금 13이죠. 해서 얘네 두 개 더해서 36이 되겠죠. 해서 합에는 이제 36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문 실행하러 올라가게 되면 J라는 변수는 이제 네 번째 요소 14라는 요 값을 가질 거예요. 해서 그 14라는 값을 합에다가 다시 더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36 더하기 14에서 이제 50이라고 그렇게 이제 합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요소까지 다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두 번째 안에 있는 이 반복문이 다 끝난 거죠. 끝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블럭을 만나서 다시 첫 번째 이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A라는 배열의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요. 그 데이터들이 21, 22, 23, 24 하고 요 네 개가 있죠. 요 네 개를 I라는 배열에다가 또 집어넣어라. 해서 이 첫 번째 포문을 두 번째 이제 실행하게 되면 I라는 배열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값을 가질 거예요. 그때 이제 실행하러 들어갔더니 이제 새로 또 포문을 또 만난 거죠. 그때 I라는 배열 요소 개수만큼 실행해라. 그때 그 요소 실제 데이터를 J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얘를 처음 만나게 되면 J라는 이 변수에는 이제 20이라고 요 값을 가질 거예요. 그 21을 합에다 더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합에는 기존에 50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J는 21을 가지고 있으니까 71 하고 그렇게 합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J라는 변수는 이 두 번째 요소 20이라는 요 데이터를 가질 거고요. 그 값을 합에다가 더해줘라 라고 해서 이제 합은 이제 93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J는 이제 23이라는 요 값을 가질 거고요. 그 23을 합에다가 더해줘라 라고 해서 이제 합은 이제 1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J는 이제 24라는 값을 갖겠죠. 해서 그 24를 합에다 또 더해줘라 라고 해서 이제 합은 전체 이제 140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안에 있는 포문에서 요소 개수만큼 다 실행했으니까 이제 끝났죠. 끝나서 빠져서 나가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포문으로 다시 올라갈 거고요. 첫 번째 포문에서 이제 A라는 배열이 두 개 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이렇게 반복하고 이제 끝난 거죠. 끝나서 이제 포문을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빠져나가서 이제 시스템 아웃 프린트f하고 얘를 만나겠죠. 해서 합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거를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합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있어요? 140이 들어있죠. 그래서 140하고 이렇게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겁니다. 해서 우리 자바에서 이렇게 향상된 포문이 나왔을 때 그때 1차원 배열일 때 2차원 배열일 때 그게 좀 달라요. 다르니까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직접 한번 실행시켜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